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열성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분열성 성격에서 분열이 의미하는 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누어 분열하는 거.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의 여러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 혹은 어떤 부분들을 나누어 분리하는 것. 예를 들자면 자기가 욕망하는 거와 실제로 행하는 것, 이거를 따로따로 나누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열적인 성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자아의 한 상태나 다른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열적 자아 상태도 아니고요, 세상을 전적으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으로 나누는 또 분열 방어와도 다릅니다. 다른 유형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의 성격과도 마찬가지로 분열적인 성격도 보통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부터 많이 아픈 사람, 엄청 심하게 아픈 사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람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분열성인 성격에 대해서 저거는 나쁜 거다, 저거는 아픈 거다, 잘못된 거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분열성 성격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해요. 보통 사람들이 다수와 다른 것을 옳지 않은 것, 나쁘다고 믿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분열성인 성격은 그 MBTI 검사 중에서 INFJ인 성격 유형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INFJ형인 사람들의 분포는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적은 수라서 다수랑은 조금 다른 그런 성격이니 좋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그렇게 봐요. 분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자율성과 유능성이라는 중요한 자아의 능력을 보이더라도 이들을 아픈 것처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정신병 진단이 분열성 성격이 저기 극단에 있는 거랑 아주 비슷하고, 적인 사람들이 조금 비관습적이긴 해요. 유별나고 이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열성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냐면 철학, 예술, 지적 탐구, 이런 거에 순수과학,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분열성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분열성인 심리는 대체 어떤 심리를 나타내는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분열성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초신경이 좀 더 피부 겉과 가깝게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예민하고 섬세하고 이런 성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쉽게 자극을 받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고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구강기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들은 막 삼켜지고 휘말리고 점령되고 흡수되고 왜곡당하고 이런 거를 아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자주 쓰는 방어가 철수예요. 철수.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이런 분쟁에서 조금 멀찍이 떨어지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분열적인 사람들도 아주 공격적인 환상을 가지기도 하는데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 지인, 가족, 친구들은 분열적인 사람을 평소에는 아주 점잖고 지적인 사람, 이렇게 평가한다고 해요. 분열성인 사람들 중에서 아주 기능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들은 바로 방어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뭐지?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낄 만큼 정서적인 반응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거에 솔직하게 대응을 해요. 분열적인 사람들이 겪는 소외감은 들이 자신의 정서적, 직감적, 감각적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서 비롯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를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분열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아주 쉽게 매우 자연스럽게 다 느껴요. 그래서 분열적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덜 명료하고 덜 끔찍하고 덜 양가적인 그런 세계를 받아들이기 못합니다. 분열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지만 자신의 기초적인 근본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요. 압도되는 느낌을 받으면 그들은 그냥 숨어버려요. 말 그대로 속세를 떠나거나 세상을 등진 은둔자가 되거나 상상 속으로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적인 사람들은 무엇보다 방랑자, 구계자, 은둔자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분열적인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어는 바로 상상 속으로의 철수인데요. 이들이 아주 강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은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 충동에서부터도 철수를 해가지고 아주 무디고 단조롭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인 메시지를 캐치하는 능력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분열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성인데요. 건강한 분열성인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능력을 예술적 작업, 과학적 발견, 이론적 혁신들에 대해서 잘 써먹어요. 근데 조금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공포와 소외감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기의 재능을 미처 보이지도 못한 채 은둔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폐적인 철수를 창조적인 활동으로 승화하는 게 분열성 환자를 치료할 때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분열적인 사람들도 역시 관계 패턴에서 어려움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들은 애착에 대한 깊은 양가 감정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가까워지고 싶은데 멀어지고 싶고 사랑하는데 그 또한 두렵고 이런 느낌이에요. 한 걸음 다가가면 한 발쯤 물러가는,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기는 싫은 그런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가까이 가면 삼켜지고 휘말리고 나란 존재가 없어질까봐 두렵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안전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혼자 있지만 혼자 있으면서도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분열적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치매와 박탈,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분열적인 성격이 만들어지는 건지 몰라요. 만약 어떤 아이가 박탈되어 있고 외롭지만 비공감적이고 침투적인 종류의 양육만 받을 수 있다면 동경과 회피, 가까워지기와 멀어지기,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거부적이고 아이의 욕구를 경멸하는 분명 아이의 자기 만족적인 방어적인 자기 충족을 조장했을 것이고 초기 시절 고립과 방치를 경험한 아동은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고 자극을 위해 자신의 내적 세계에 의지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외웠을 거예요. 분열적 성격 양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이들이 관습적인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열성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떤 면에서 편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어울려서 잡담을 갖거나 단체 모임에 참여하는 일을 어색하고 심지어는 정직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해요. 이들은 이런 어울림을 아주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것으로, 분열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세상과의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분열적인 사람들은 휘말리는 것보다 버림받는 편을 덜 해롭게 여겨요. 분열적인 사람이 차갑거나 남을 돌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들도 남들을 잘 돌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의 섬세한 감성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심리치료사라는 직업에 이끌리기도 한답니다. 오늘 이렇게 분열성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성격은 조금 인수도 작고 좀 특징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아주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분열적 사람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 분열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고립되어 가지고 자신의 환상 생활과 주요 주제를 생각하거나 반추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표정하고 감정이 없어 보이고 질문에 대해서는 주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듯이 근데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사람과의 만남이 적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 환상 속으로 철수를 하더라도 관계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